지난 영상 야심차게 시작한 구독자 1명당 1만 매소 챌린지.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8시간의 무득 파밍, 그리고 남은 것은 깨져버린 장비의 파편골. 과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지독한 불운을 끊어내고 챌린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선 무자본 둔기전사의 처절한 발버둥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이 올라간 후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가 2615분에서 2766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151분의 새로운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목표치도 훌쩍 뛰었네요. 지난 시간에 벌어둔 480만 매수를 제외하면 앞으로 총 2286만 매수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물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80 제 둔기인 흐름을 구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벤트로 받은 경험치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리프레로 이동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길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드 마스터께서 현재 길드에 나이트가 한 분도 없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제 길드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꿈이 있어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때가 되면 쿨하게 나가도 좋다며 저를 설득하시는 길마님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찰나에 초대장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당황하던 사이 길마님께서 제가 있는 리프레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기도를 주시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길드 초대를 해주셨죠. 저도 감사한 마음에 인기도를 답례로 드리려 했는데 오히려 인기도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며 내려달라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제 메이플랜드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인기도를 내려드리는 묘한 경험을 하며 기분 좋게 새로운 길드에 합류하며 경험치 쿠폰 사용을 위해 사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험치 쿠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불어전 5대 1절 파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저를 알아봐 주시는 파티원분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인기도까지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인기도를 이미 사용해버린 상태라 바로 답례를 드리지 못해 참 아쉬웠습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인기도만 툭 주고 가시는 다른 분들까지 계셨는데 묵묵히 전해주시는 그 마음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에 앞서 지난번의 아픔을 되새기며 물약 체크부터 꼼꼼히 마쳤습니다. 쩔비 100만 매소를 지불하고 시작하려는데 기사님께서 렉이 조금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주시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경쿠를 사용하고 사냥에 들어갔지만 첫 심을 받는 순간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며 기사님은 재접속을 하러 가셨죠.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저는 레벨업에 성공했습니다. 남은 경쿠 시간이 아깝지 않게 파티원분들도 일사불란하게 포메이션을 변경하며 사냥을 이어갔는데 그 끈끈한 협동심이 정말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이 무사히 복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렉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쩔비를 환불받기로 결정했는데 기사님은 아직 경험치 쿠폰 시간이 남은 분들이 계신다며 죄송한 마음에 파티 사냥을 조금 더 이어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기사님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다행히 렉이 조금씩 풀리는 듯 보였고 기사님도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진행해 오셨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척 당황하신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드시는지 보상 차원에서 시간을 더 추가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보너스 시간이 생기자 파티원 한 분이 경쿠를 새로 사용하셨고 저도 그 흐름에 맞춰 바로 경쿠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하나둘 경쿠를 쓰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기사님이 다시 튕겨버리셨습니다. 저희가 경쿠만 쓰면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지시니 정말 우픈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아까처럼 일사불란하게 포메이션을 변경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 버프를 돌려가며 기사님이 오실 때까지 사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기사님은 미안함에 또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아쉽게도 파티원 한 분이 가보셔야 하는 상황이라 아쉬운 대로 50분까지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덕분에 사냥터 분위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0분 사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은 경쿠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티원들이 또 경쿠를 쓸 기세가 보이자 당황하시는 기사님의 모습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쩔비 100만 매소를 무사히 환불받았고 저를 알아봐주신 파티원 분께서는 제 채널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유튜브 촬영 허락도 받을 수 있었죠. 남은 사람들끼리 15분만 더 달려보기로 했는데 아까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분쟁 하나 없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서 메이플랜드의 따뜻한 낭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경쿠라는 말만 들어도 PTSD가 생길 것 같다는 기사님.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마지막 심을 공짜로 주시더니 또 할만한지 물어보시며 시간을 늘려주셨습니다. 마치 노래방 서비스처럼 자꾸만 늘어나는 사냥 시간에 저도 현실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그 와중에 물약이 떨어졌다고 하자 선뜻 아이템을 나눠주시고 표창이 떨어졌다고 하니 손수 도역까지 열어주시는 파티원분들의 정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슬쩍 장난을 쳐봤다가
호되게 당할 뻔하기도 했지만요. 기사님은 끝까지 시간을 더 주려 하셨지만 이제는 다들 정말 시간이 안 되어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기사님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모습에 다들 한바탕 웃으며 헤어졌네요. 이 현장의 재미가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쾌했던 파티 사냥이 끝나고 한 구독자분께서 따뜻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했지만 그냥 받기에는 죄송한 마음이 커서 약소하게나마 대금을 보내드리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후 남은 경험치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붉은 켄타우로스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사냥을 이어간 끝에 드디어 경험치 60% 고지를 넘어섰네요. 다음날 미리 구매를 걸어두었던 크롬 매물들을 결제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어느새 3083명으로 하룻밤 사이 무려 317분이나 늘어난 것이죠. 축하받을 일이지만 구독자 한 분당 1만 매소라는 규칙 때문에 목표 금액이 순식간에 불어나 이제는 이 도전이 정말 가능할까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죠. 지난 영상에서 수익이 가장 좋았던 차벌로 이동해 집중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첫 1시간 동안 순수 매소 25만과 꼬리 약 1000개를 얻었고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타임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장비 아이템을 획득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비록 그 뒤로 큰 득템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꼬리 1000개를 더 모으며 사냥을 마무리했습니다. 얻은 장비와 꼬리를 모두 정리하니 총 170만 매소라는 값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판매 대금을 정산받고 남은 경험치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다시 리프레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분의 소중한 동료분을 만났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기분 좋게 인기도까지 교환하며 훈훈하게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냥 전 조심스럽게 확인한 구독자 수는 2시간 사이 10분이 늘어 어느덧 3093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물약을 넉넉히 구비하고 쩔비 80만 매소를 포함해 이번 타임에만 총 110만 매소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남은 목표치는 약 2,553만 매소네요. 쩔비 지출이 조금 아깝기도 했지만 지금 레벨을 확실히 올려두어야 나중에 매소를 더 수월하게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경쿠는 붉은 켄타우로스를 사냥하며 알뜰하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잠시 다른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인사를 건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접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후 새로 나온 이벤트 맵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저를 알아보시는 동료분을 만났습니다. 인기도를 주시며 교환을 신청하시더니 파티 퀘스트 입장을 위해 순식간에 사라지시더군요. 저도 의욕 넘치게 입장을 시도했지만 입장 난이도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첫 입장까지 무려 20분 가까이 소모했으니까요. 막상 들어간 파티 퀘스트는 상자를 깨고 몬스터를 잡아 티켓을 모으는 간단한 방식이었지만 입장 전쟁을 치르고 나니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5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냥터로 향하던 중 멀리서 또 다른 동료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응원을 받으며 저는 다음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에 앞서 사람이 적은 시간을 틈타 이벤트 파티 퀘스트를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영상의 메인 목표 호루스의 눈을 얻기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 파티 퀘스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첫 도전인 만큼 파티원분들께 조심스럽게 초행임을 밝히고 시작했는데 다들 흔쾌히 이해해 주셔서 긴장을 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는 맵 곳곳을 클릭해 스위치와 편지를 찾는 방식이라 금방 적응했고 시야가 제한된 2단계도 몬스터를 잡으며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3단계는 비커에 액체를 채우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는데 아이템을 한 번에 하나만 소지할 수 있어 펫을 아래에 두고 빠르게 버리며 진행하는 파티원들의 숙련도에 감탄했습니다. 이어지는 4단계에서는 아까 찾은 편지를 전달하고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양쪽 방에서 아이템을 획득한 뒤 밖에 다시 문을 열어주는 협동 플레이를 거쳐 5단계의 몬스터를 잡고 스위치 찾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적분들이 다크사이트를 활용해 미리 스위치를 찾는 모습은 정말 효율적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이 퀘스트의 꽃이라 불리는 6단계 발판 맵에 도착했습니다. 4명의 파티원이 각각 방으로 흩어져 10개 층의 정답 발판을 찾아야 하는데 발판 공유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몇 번 해보니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내가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내 번호를 신속하게 파티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전체 클리어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값진 첫 경험이었습니다. 발판 맵을 지나 다음 방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대망의 보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스 자체는 파티원들과 힘을 합치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지킴이 역할을 맡았다면 위쪽 발판으로 올라가 NPC가 죽지 않도록 몬스터들을 계속 잡아줘야 합니다. 보스의 피격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니 생존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명중률 저하 디버프를 걸기 때문에 안약을 넉넉히 챙겨오시면 훨씬 빠른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보통 보상은 아까 했던 발판 순서대로 먹는 것이 일반적인 매너라고 하는데 제가 그 룰을 잘 모르고 보상을 먼저 집어버린 것이죠. 첫 판 보상인 아다만티움 원석을 얻은 뒤 파티원분들께 제 실수를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시 파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총 4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상으로 두 손둥이 공격력 60% 주문서를 손에 넣으며 기분 좋게 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호루스의 눈을 얻기 위한 선행 퀘스트에 돌입할 시간입니다. 공략 영상을 참고해보니 과정 자체는 간단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귀찮은 작업이더라고요. 퀘스트를 모두 완료 후 확인한 최종 목표는 제뉴미스트 구슬과 알카드노 구슬을 각각 25개씩 모으는 것입니다. 즉 파티 퀘스트를 무려 50판이나 완수해야 한다는 뜻이죠. 과연 제가 이 긴 여정을 견뎌내고 호루스의 눈을 얻을 수 있을지 저조차도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호루스의 눈을 목표로 새로운 파티에 합류했는데 이미 얻으신 분도 계시더군요. 이번 파티는 클리어까지 평균 12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50분 동안 꼬박 4판을 달렸지만 보상은 원석과 물약뿐이라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지루한 과정 끝에 얻을 보상을 생각하며 묵묵히 다음 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다음 파티를 찾아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파티는 클리어까지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1시간을 꼬박 채워 파티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각종 원석과 소량의 물약 외에는 이렇다 할 보상을 전혀 얻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티 퀘스트는 당연히 적자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보스의 강력한 데미지 때문에 물약값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반면 12판 연속으로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하니 가계부에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결국 정산을 해보니 제 손에 남은 건 고작 12만 매소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든든하게 아이템을 주어주던 팩까지 마법의 시간이 다 되어 인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템 하나하나를 직접 주워야 하는 처량한 상황에 장호까지 바닥난 지금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과연 무자본 둔기 전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경쿠는 써야 하는데 수중계는 매소가 없으니 마음이 참 조급해졌습니다. 리프레로 향하는 길 기타 창에 남아있던 펜플룻이라도 팔아 한 푼이라도 보태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미처 끝내지 못한 크리엘의 퀘스트가 생각나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재료는 모아두었지만 상자를 깨서 나오는 빈병 20개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더라고요. 맵은 넓은데 상자는 적고 그나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매소가 없는 지금 상황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빈병 20개를 채우고 부족했던 네펜데스 씨앗 2개까지 캐서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보상으로 호람 공격력 주문서를 받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선 무엇보다 귀한 자산이네요. 이후 혹시 더 팔 게 없을까 싶어 택배 앞을 서성이던 중 방금 제 영상을 보셨다는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주신 인기도에 저도 인기도로 보답해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은 제게 언제나 설레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영상 출연을 부탁하시는 구독자님의 모습을 보니 저만 설레는 게 아니라 구독자님 역시 이 만남을 무척이나 설레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아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메랄드 원석과 헥터의 꼬리 그리고 장비창 구석을 차지하던 망작 골든 모울과 플루튬까지 상점에 모조리 매각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덕분에 드디어 100만 매소를 넘길 수 있었고 이제야 안심하고 경쿠 사용을 위한 파티 사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떠나기 전 확인한 구독자 수는 3138분입니다. 아까 얻은 포람 주문서를 50만 매소에 판매하며 자금을 보태보았지만 늘어나는 구독자 수만큼 목표 금액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네요. 그래도 성장을 멈출 수는 없기에 85만 매소를 지불하고 경쿠 파티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사냥을 하던 중 떡작 체인메일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는데 알고 보니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이셨습니다. 기분 좋게 레벨업을 마친 뒤 파티가 끝나자마자 구독자님께 체인메일을 무료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상점에 팔았던 무기들도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나마 달랠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훈훈한 마음으로 다시 이벤트 파티 퀘스트에 도전했지만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티켓 하나가 부족한 바람에 결국 한 판을 포기해야 했고 이날은 아쉽게도 4번의 완료 보상만 챙긴 차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인형이 되어 멈춰버린 펫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로미오 파티 퀘스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알아봐주신 구독자분들과 파티를 맺게 되었는데 호흡이 정말 잘 맞아서 지금까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9분 만에 클리어를 달성했습니다. 평균 클리어 타임이 10분인 이 실력파 파티원들과 4번째 판을 진행하던 중 드디어 의미 있는 득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망토 민첩 60% 주문서를 얻은 것이죠. 중간에 제가 사용하던 장갑에 대한 구매 문의도 들어와서 70만 매소에 기분 좋게 판매까지 완료했습니다. 이후 같은 파티원분들과 4판을 더 추가로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따로 얻은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클리어 속도와 찰떡 같은 호흡을 보여주었던 이 파티가 끝이 난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잠시 정비를 하던 중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가입했던 길드에서 제가 갑자기 부마스터로 임명된 것이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길마님께 사유를 여쭤보니 제가 길드에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기분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길드원분들과 유쾌한 농담도 나누고 감사하게도 구독까지 해주셔서 정말 든든한 동료들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다음 파티를 찾아 나섰는데 우연히 만난 분들과 합을 맞춘 이번 파티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전 파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10분 만에 클리어가 가능했죠. 사냥 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 나이를 물어보셨는데 알고 보니 제 코디 때문에 나이가 궁금하셨다더군요. 댓글에서도 가끔 언급하시는데 제 코디가 정말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는 꽤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워낙 속도가 빠른 파티라 한 타임 더 가능하신지 여쭤봤고 흔쾌히 수락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환호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제 반응을 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깨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당황한 나머지 그 귀한 애정 표현 옆에 계신 썬콜님에게 조용히 양보해드리고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파티를 이어가던 중 다시 한번 둔기 공격력 60% 주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조심스럽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파티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며 총 8판에 대장정을 웃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곧바로 다음 파티를 찾아 합류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를 알아보시는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장난스럽게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도 제 영상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 파티 역시 11분 만에 클리어하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었는데 도중에 제가 만병통치약을 다 써버리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파티원분들이 안약이면 충분하다며 직접 챙겨주셨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안약값이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파티 도중 몰래 안약값을 돌려드리는 이른바 소매 넣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드리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마지막 판에 파티원분들께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 파티를 마쳤습니다. 다시 찾은 이벤트 파티 퀘스트에서 또 다른 동료분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한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주시려 했지만 감사의 마음만 받고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5판을 마무리한 뒤 그동안 모아온 주문서들을 모두 판매하고 구독자 수를 확인해보니 어느덧 3,159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목표치에 마음이 급해진 저는 곧바로 새로운 파티를 구해 8판을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신발 점프력 60%와 망토 방어력 60% 주문서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파티로 넘어가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파티 구인 중 감사하게도 또 다른 구독자님의 귓말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우연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지난 파티에서 함께했던 궁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죠. 파티 진행 중이라 짧은 인사만 나누고 헤어져야 했지만 수많은 유저 사이에서 다시 만난 그 인연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파티도 속도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4판을 완료했지만 아쉽게도 대박 아이템은 구경하지 못했네요. 다음 파티를 구하던 중 저를 알아봐주신 동료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다시 4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상해 방어력 10% 주문서 획득. 이로써 드디어 줄리엣 25판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퀘스트의 끝은 보이는데 제 메소 챌린지는 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로미오를 가기 전 이벤트 파티 퀘스트로 향했습니다. 업데이트 덕분에 입장이 훨씬 쉬워져서 가볍게 5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성껏 모은 200포인트로 금이간 안경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확인한 순간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왜 제 안경에는 스탯이 2개나 빠져 있는 걸까요? 큰 기대를 했던 아이템인데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을 뒤로하고 이벤트 경쿠를 사용하기 위해 불어전 5인절에 합류했습니다. 130만 메소라는 거금을 투자하며 사냥에 몰두한 결과 99레벨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안경 스탯은 아쉽지만 99라는 숫자를 보니 다시 힘이 나네요. 불어전절을 마친 뒤 그동안 사냥하며 얻은 장비와 파티 퀘스트에서 모은 주문서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산을 해보니 약 140만 메소의 수익이 생겼네요. 구독자 수는 3,260이 분으로 총 103분이 늘었습니다. 이제 정말 호루스의 눈을 교환할 시간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파티장을 맡아 남은 5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대박 아이템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보상으로 둔기 공격력 60% 주문서를 얻으며 역시 둔기가 저의 운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파티를 마친 후 마침 파티원 중 한 분도 호루스의 눈을 얻으러 가신다고 하여 함께 이동했습니다.
서로 너무 떨리는 마음에 교환창을 통해 상대방의 아이템 옵션을 대신 확인해 주기로 했죠. 먼저 파티원분의 아이템을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제 안경처럼 스탯이 2개나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호루스의 눈은 전곱이었지만 50판이라는 대장정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상심한 파티원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챌린지 성공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늘어나는 구독자 수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보내주시는 응원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다음 영상은 최대한 매소를 꽉 채워 돌아와 노란색 크롬 도전기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신 그 마음에 보답하는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